하다 이젠 수술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식탁 위 와인잔보다 차가웠습니다. 사돈 부부는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아들은 체면이 상한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한 행동 좀 그만해요! 찰싹 살이 에이는 듯한 파여름이 아파트 거실에 차갑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홍정희의 뺨을 때린 그 손으로 며느리 윤서연과 다정하게 깍지를 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들 며느리는 사돈과 함께 럭셔리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홍정희의 뺨을 때리고 떠난 그 호화로운 여행이 그들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중심가.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간대에 오래된 철제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69세의 홍정희가 약간 굽은 등으로 대림빌딩 출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가 낀 작업복, 여러 해 동안 신어해진 운동화, 그리고 오랜 세월 일손으로 다져진 거칠어진 손바닥. 언뜻 보기에는 단지 평범한 빌딩 관리원일 뿐이었습니다. 홍정희는 좁은 관리 사무실 안의 오래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한쪽 벽면의 달력에는 빨간색 펜으로 표시한 동그라미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38개 층으로 이루어진 대림빌딩 내 담당 구역을 정리하는 일이 그녀가 반복하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층마다 돌아다니며 화장실 정리, 복도 청소, 각 사무실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청소 담당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홍정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처럼 건성으로 대충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의 소유주라도 된 듯 세심하고 철저하게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타일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복도 모서리의 작은 먼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같은 위치를 담당해온 경험 많은 전문가다운 숙련된 솜씨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홍 여사님. 출근길이 이른 직장인들이 홍정희를 향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기간 동일한 빌딩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히 형성된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홍정희는 항상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에 응답했습니다. 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그녀가 내는 목소리에는 남다른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의 차원의 인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홍정희는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가 몇 층에 위치해 있는지, 누가 직급 상승을 했는지, 어느 부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대화 내용들, 버려지는 문서들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그런 내용들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홍정희는 관리실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혼자서 식사했습니다. 보통은 함께 일하는 청소부 동료들과 함께 먹었지만 때때로는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며 혼자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달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나물 몇 종류가 전부인 검소한 식단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홍정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창 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대림빌딩 최상층인 38층이었습니다. 저 높은 위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하며 홍정희는 조용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관점 같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단순한 청소 담당자의 표정이 아닌 뭔가 더 깊은 함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 같았습니다. 오후 시간대가 되면 빌딩은 한층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수많은 회사 직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간부들부터 젊은 사원들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대림건설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홍정희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정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누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건물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청소 담당자의 시선이라고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아줌마 5층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어떤 젊은 직장인이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홍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충해 드릴게요. 그녀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때로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야, 청소하는 아줌마. 여기 깨끗이 좀 치워요. 반말을 섞어가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중하게 응답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에는 남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홍정희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서류 한 장, 흘린 대화 한마디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대부분의 청소 직원들은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가끔씩 더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정희 씨,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추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도 또 야근이신가요? 다른 분들은 전부 퇴근했는데요. 하지만 홍정희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마무리 작업 좀 하고 가려고요. 그런 날이면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업무가 끝났습니다. 홍정희는 관리실에 앉아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홍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임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이사회 안건 중에 하청업체 선정건이. 네, 대림건설 쪽에서 몇 군데 후보 올려달라고. 일반적으로는 청소부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이런 대화들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정희가 직접 키우는 꽃들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홍정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온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위안이 아닌 확신에 찬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정이는 천천히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꽃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는 평범한 청소부와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홍정이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다시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홍정희의 아들 강민호는 대림건설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민호는 어머니의 업무 때문에 그간 회사를 찾아오는 것을 망설여 했었습니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혹시나 알게 될까봐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는 가끔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왔다가 몇 차례 지난 후부터는 아름다운 여성과 동반해서 나타났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홍정희는 그간 잘 오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 연인 윤서연을 소개해드려요. 강민호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소개했습니다. 윤서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씨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첫 대면에서 윤서연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잠깐 홍정희의 작업복과 관리실 주변을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은 홍정희였습니다. 홍정희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홍정희의 따뜻한 질문에 윤서연은 환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를 경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요. 그 순간 윤서연의 눈에 뭔가 계산적인 기색이 스쳤습니다. 강민호가 대림건설 자재조달팀 과장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사용할 자재 선정과 승인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부서였습니다. 실제로 윤서연에게는 강민호와의 만남이 단순한 연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경영하는 서연종합건설은 대림건설의 협력업체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성장에 대한 욕심만큼은 큰 회사였습니다. 윤서연은 항상 더 큰 계약,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그런 기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군요. 윤서연이 홍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을 만지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 담당자라는 사실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와 윤서연은 매주 한 번씩 홍정희를 찾아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윤서연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드셔보세요. 윤서연의 정성에 홍정희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강민호도 옆에서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괜찮죠?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들다니까요. 홍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가 정말 복받았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30년을 달려왔지만 이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윤서연이 어깨를 주물러 줄 때마다 홍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이런 딸 같은 며느리와 혹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홍정희는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이후로는 윤서연이 회사로 찾아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작업복 차림의 홍정희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대신 강민호와 함께 홍정희의 집으로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윤서연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와서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집안 정리까지 도와주고 어깨와 다리 안마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윤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홍정희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를 통해 더 큰 사업 기회를 잡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청소 담당자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특히 동업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죠? 홍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 복 많이 받았어. 하지만 홍정희의 예리한 눈에는 윤서연의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홍정희는 윤서연을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정말 착하구나. 홍정희는 동료 청소부들에게 예비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동료들도 홍정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민호를 통해 대림건설 내부 정보를 얻고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강민호는 윤서연의 회사가 참여하는 입찰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전성을 많이 중시한다고 하네. 가격보다는 시공 품질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해. 윤서연의 회사는 이런 정보들 덕분에 몇 번의 작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강민호에게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대림건설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서연은 강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가 대림건설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강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야. 나는 그냥 과장일 뿐이라고. 윤서연은 아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홍정희는 아들과 윤서연의 관계를 지켜보며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점점 편해지면서 보이는 본래의 성격들, 강민호와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관심사들. 심지어 가끔 윤서연이 강민호를 보러 회사에 왔을 때도 홍정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모습까지. 하지만 홍정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민호는 점점 윤서연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에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는지 알 수 있어? 우리 회사가 입찰에서 유리하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 처음에는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회사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홍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 윤서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앞으로 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어느 날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강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홍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홍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내심 기뻤지만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3명이 들어오기에는 좁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집에서 살면 너희가 불편할 텐데. 윤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처분하시고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같은 돈으로도 훨씬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야 좋은데 너희가 나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니? 윤서연이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한 일이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윤서연의 말에 홍정희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하는데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홍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윤서연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정희가 살고 있는 강남 근처의 아파트라면 꽤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마음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홍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내가 함께 살아도? 윤서연이 홍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원하는 일이에요. 혼자 계시게 둘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손주도 보셔야죠. 손주라는 단어에 홍정희의 불안함과 고민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홍정희가 강민호에게 정체를 숨기게 된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홍정희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민호가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홀어머니가 된 홍정희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때 구할 수 있었던 일이 대림빌딩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 속에서 강민호는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정희는 매일 밤 아들 곁에서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강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홍정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기숙사가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민호야,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렴. 사실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아들이 놀림받을까봐 걱정됐던 것입니다.
그 시절 홍정희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청소 일만으로는 아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청소를, 밤에는 공부를 하는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홍정희는 작은 청소용품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잘 되었습니다. 정직한 거래와 성실한 자세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여러 건물의 청소 용역을 맡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업계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 관리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홍정희의 회사는 서울 강남 지역 주요 빌딩들의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관리하던 건물들이 매물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인수해 나갔습니다. 15년 후에는 건물 소유주이자 관리업체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홍정희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언제 보여줘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림건설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청소를 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어머니가 여전히 청소부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정희는 아들이 자수성가하기를 바랐습니다. 고생 없이 자란 아이는 진짜 강함을 모른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실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한 후 대림을 물려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홍정희는 대림그룹의 계열사들을 거느린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실질적인 경영을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 김 실장에게 일임했습니다. 김 실장은 홍정희가 중견기업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반자였습니다. 사업 초창기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했던 충실한 부하이자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홍정희는 여전히 청소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장의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만이 홍정희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홍정희의 선택을 지지해 왔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홍정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가? 하지만 윤서연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홍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연의 진짜 인성을 시험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인에게 살갑게 굴며 정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중간 보였던 이질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윤서연의 마음속 계산을 어느 정도 읽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홍정희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지만 윤서연의 동료들이 시어머니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윤서연의 표정은 어색해졌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세요라고 애매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홍정희가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중심권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산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윤서연은 만족해했습니다. 강남보다는 떨어진 곳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넓은 곳이 살기 좋네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계산이 맞아 떨어졌다는 만족감이 숨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첫 한 달간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홍정희는 생활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고 일찍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밥을 이제라도 많이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만들었다. 많이 먹어라. 서연아, 너도 많이 먹어야지. 우리 며느리 너무 말랐어. 강민호도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윤서연 역시 시어머니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저도 요리 배워야겠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 준비를 도와주며 마치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홍정희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성공했을 때의 행복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 느껴지는 행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홍정희가 아침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에 대한 윤서연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가 좀 짜네요. 어머님, 김치찌개는 너무 맵고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점점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저희 입맛과 안 맞는 것 같아요. 홍정희는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소금을 덜 넣고 고춧가루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요리 말고 다른 걸로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홍정희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변화는 윤서연이 홍정희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이제는 어머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반말에 가깝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속옷도 같이 빨아주세요. 어차피 세탁기 돌리실 거잖아요. 점심때는 어머님, 제가 먹던 그릇들 좀 치워주세요. 바빠서요라고 했고 저녁에는 어머님, 제 방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손님 올 예정인데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강민호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윤서연이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줘. 서연이가 예민하잖아. 언제부터인가 강민호는 항상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정희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서연과 강민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윤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 부르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편하지 않아.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참아봐.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무슨 매일 청소 냄새나고 음식도 맛없고 윤서연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친구들 앞에서도 창피하고 나도 솔직히 불편한 게 많아.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 싶고 그때 윤서연이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원했던 건 달성한 거 아니야? 우리 돈 없을 때 어머니 집 팔게 해서
이 넓은 집에서 신혼살이 시작하려던 목적 말이야. 이제 그만 좀. 홍정희는 문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한 게 이거였구나. 자신이 그토록 감동했던 며느리의 따뜻한 제안이 사실은 자신의 집을 노린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홍정희는 문 앞에 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홍정희가 대림빌딩에서 평소처럼 청소 업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38층 복도를 걸레질하며 창문을 닫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홍정희는 잠시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이번에는 더 심한 통증이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홍정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퇴근 후 홍정희는 혼자서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판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맥심장판만 협착증이라 부르는 병명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의 대동맥 판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인데 방치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홍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략 4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홍정희를 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바로 수술 진행하시죠.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홍정희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김 실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수술은 잠시 보류할게. 홍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모질게 대했지만 엄마가 아프다면 어떻게 나올까? 수술비가 4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짜 가족이라면 돈보다 엄마 건강을 걱정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며칠 후 윤서연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윤서연의 부모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홍정희는 일부러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축하해, 서연아. 홍정희가 윤서연에게 정성 들여 만든 유자청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사돈들 앞에서 돈도 없이 싸구려 유자청을 선물 받는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윤서연의 부모와 홍정희 그리고 강민호까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연 어머니가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정말 정성스럽네요라고 인사치레를 했지만 윤서연의 아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유자청 병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홍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수술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윤서연의 손이 멈췄고 강민호는 국물을 떠먹다가 그대로 얼었습니다. 윤서연의 부모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술이요? 윤서연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심장판막 수술인데 수술비가 4천만 원 정도 든대. 홍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서연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얹혀 사시면서 하다 이젠 수술비까지요? 사돈들이 깜짝 놀라 윤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연 어머니가 서연아 하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호도 당황했지만 윤서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창피하게 하세요. 강민호가 홍정희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홍정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사돈들 앞에서 어머니의 뺨을 때린 하나뿐인 아들. 홍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홍정희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 강민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 아들이 엄마라고 불렀던 그 달콤한 목소리, 밤새워 간병했던 수없는 밤들, 아들의 학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모든 날들. 그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뺨을 맞는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사랑과 희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번져나갔습니다. 제발 따로 사시죠. 서로를 위해서요. 어머니, 이제 좀 알아서 나가실 때 되지 않았어요? 윤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홍정희는 사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알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단 절대로 후회는 하지 말거라. 말을 마친 홍정희는 아무 짐도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홍정희에게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뺨에 남은 따가움과 함께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정희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홍정희는 곧바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벤츠가 조용히 다가와 홍정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홍정희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홍정희의 소유 건물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홍정희는 차가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부터 챙기셔야겠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드릴까요? 홍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것들 벌 주려면 우선 건강해야겠지. 내일 바로 수술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홍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내일부터 아들이랑 며느리 동태 좀 파악해줘. 자세히 말이야. 네, 회장님. 검은 벤츠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강민호와 윤서연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5시간에 걸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정희는 VIP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김 실장의 걱정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수술 잘 끝나셨습니다. 김 실장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하십니다. 홍정희는 가슴의 무거움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 그리고 저번에 부탁했던 아이들 동태는 어떻게 됐어?
김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며느리 가족들이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홍정희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지 엄마 딸이 때리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여행을?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구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꽤 호화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실망하지 않는군. 예상한 대로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 한 달 후 홍정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강민호와 윤서연은 일주일간의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동안 어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죠. 하지만 돌아온 지 며칠 후부터 문제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서연의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림건설과의 중요한 하청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윤서연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이 계약 못 따내면 우리 회사 완전히 망해. 이 계약은 윤서연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민호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그는 대림건설 자재구매팀 과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청 계약은 다른 부서에서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권한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결정권자가 따로 있거든. 윤서연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갑자기 경쟁업체에 밀려날 위기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대림건설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강민호가 큰 맘을 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혹시 대림건설 하청 계약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계약은 본사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강민호가 더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다만 이 회사에서 제일 오래 청소일 하던 홍정희가 뭔가 알 거야. 30년 넘게 여기서 일했으니까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알걸. 강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정희요? 응, 그분이 이 빌딩에서 제일 오래 일했어. 회사의 자세한 사항은 모르더라도 누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는 제일 잘 알 거야. 강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회사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는 윤서연에게 부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장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뭔가 알 수도 있대. 윤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켜졌습니다. 정말?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네. 하지만 윤서연은 망설여졌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체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여보,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한 번만 연락해봐. 결국 어쩔 수 없이 강민호가 홍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계속 시도해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네.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연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계약 마감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호도 마찬가지로 조급해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 계실까? 하지만 홍정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켰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발주를 넣었던 협력업체들에서 매일 독촉이 들어왔고 경쟁업체들이 계약을 따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야. 윤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림그룹 본사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 대표님. 대림그룹 기획조정실 김정현 상무입니다. 하청 계약 관련해서 미팅을 잡고 싶은데요. 윤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요? 언제 가능하신가요? 윤서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저희 본사 회의실에서 뵙죠. 윤서연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서연은 강민호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어. 강민호도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훨씬 좋은 업체가 많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걸까? 윤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게 중요해? 나한테 미팅 약속이 잡힌 게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 회의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를.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윤서연은 대림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8층 높이의 웅장한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림그룹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큰 회사네. 윤서연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대기업과 계약한다면 자신의 회사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마친 윤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회사의 현대적인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회의실 앞에 도착한 윤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윤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오셨나? 윤서연이 중얼거리며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긴장을 달랬습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종합건설 윤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온 남성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대림그룹 비서실장 김비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윤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요? 윤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하청 계약은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윤서연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날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홍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집에서 나갈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홍정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윤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홍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윤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 씨. 홍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아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림그룹 회장 홍정희입니다. 홍정희가 명함을 윤서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림그룹 회장 홍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윤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계약 상대방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윤서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홍정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홍정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대림그룹 회장이라고요? 윤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홍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윤서연 씨가 찾던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하청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자리에 당신의 어머니는 없고요. 윤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욕과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럼 청소는? 윤서연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홍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사업에서 나는 모든 소득은 그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구구절절 내 사정과 철학을 윤서연 씨한테 설명하긴 싫은데 굳이 몇 마디 덧붙이자면 홍정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빌딩을 직접 청소하면서 직원들의 실제 근무 태도와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는 아니고 12달을 청소부로 일하는데 윤서연 씨가 볼 때는 청소부로 일할 때였나 보군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이 빌딩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윤서연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안 청소나 하세요라며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라니. 어머님, 저는... 윤서연이 사과하려 했지만 홍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보세요, 윤서연 씨. 홍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왜 당신 어머님입니까? 며칠 전에 윤서연 씨가 인연을 끊은 거 아닙니까? 홍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자리가 장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무슨 사적인 질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서연은 홍정희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계약 상대방이 바로 자신이 내쫓은 시어머니였다는 아이러니에 머리가 어지랬기 때문입니다. 홍정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청 계약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바로 며칠 전에 모독했던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정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꽤 야심찬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윤서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홍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절차 말입니다. 그 말은 윤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떠오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홍정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대림그룹은 품격 있는 회사들과만 거래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사람의 계급으로 판단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는 절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윤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정희가 일어서며 차가운 시선으로 윤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정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연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계약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윤서연이 급하게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이미 회의실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윤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면담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윤서연 혼자 남은 회의실은 적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절망의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대림그룹 회장 홍정희라는 글자만 선명할 뿐이었습니다. 급히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나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계약은 어떻게 됐어? 윤서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와서 얘기할게. 정말 큰일 났어. 1시간 후 강민호가 대림그룹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은 윤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홍정희가 대림그룹 회장이라는 사실, 계약 거절 통보, 그리고 완전한 관계 단절 선언까지.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림그룹 회장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강민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언제나 검소하게 사시던 어머니, 새벽마다 청소하러 나가시던 모습, 전기세 아끼라고 하시던 잔소리들, 부자의 흔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윤서연이 보여준 명함과 회의실에서의 상황을 듣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서연은 회사 상황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이미 직원들에게 대림그룹과 계약 확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연의 프로젝트를 담보로 여러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강민호도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연락해보자.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가족인데. 하지만 홍정희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시도해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림빌딩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시던 다른 분에게 물어봐도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신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의 기대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대림그룹 계약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직원들의 질문에 윤서연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직 검토 중이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림건설 상사가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강 과장, 서현종합건설과의 하청 계약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 위에서 부정적인 하청 계약들을 조사하라고 내려왔는데 어찌 된 건지 자네 부인 회사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윤서연을 도와 몇 차례 특혜성 계약을 밀어준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차가운 시선에 강민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서연의 회사에 대림그룹에서 공식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서현종합건설과는 향후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윤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림그룹과의 결별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대림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다른 회사들도 자신들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윤서연이 절규했습니다. 강민호도 대림건설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 과장, 이번에 서현종합건설 계약 처리 못하면 정말 인사조치 각오해야 할 거야. 자네가 추천한 회사인데 이런 결과라니. 상사의 경고에 강민호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연과 강민호는 홍정희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대림그룹 본사에 찾아가 봤지만 면회 거절, 예전에 살던 집 근처도 가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는 혼자 대림빌딩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홍정희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정희도 강민호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지. 그때 내가 보여준 게 진짜 마음이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강민호가 혼자 밥을 먹던 모습, 자신이 일에만 매달려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 안타깝다. 홍정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자책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부족했던 모성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며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간신히 흘러나왔지만 홍정희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과 강민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어. 하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어. 강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윤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두 사람은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홍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계약건 때문이 아니라 강민호는 오늘 여전히 청소일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 뭉클한 감동과 동시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도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하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림건설 감사팀에서 그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 과장, 부인 회사 서현종합건설과의 계약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팀장의 차가운 질문에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윤서연을 도와 몇 차례 규정을 어긴 것이 들통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과 강민호는 절망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들어오면 내가 구속될 수도 있어. 서현종합건설이랑 부정 거래한 게 다 들통나면.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윤서연의 회사는 계약 실패로 자금 문제가 심각해졌고 강민호는 매일 감사팀의 추궁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윤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자.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마침내 두 사람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홍정희에게 무릎 꿇고 빌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연과 강민호는 대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홍정희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대림그룹 38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최고층인 38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강민호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가족입니다. 하지만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비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홍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홍정희의 모습은 진짜 대기업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홍정희는 강민호를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서연도 급하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이라.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정희의 차가운 질문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무시했다고요? 홍정희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무시 정도였으면 좋았겠네요. 당신들이 한 건 완전한 모독이었죠. 그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그런 강민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진심이어서인가요? 아니면 절박해서인가요? 강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홍정희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홍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회라. 3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뭘 했죠? 홍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부일 때는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는군요. 강민호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요? 홍정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대단한 분이 되었죠? 청소부였을 때는 창피한 존재였으면서요. 윤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지했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홍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니까요. 홍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잖아요. 부모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집도 얻어갔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시나요? 강민호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후회라고요? 홍정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홍정희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윤서연. 이제 우리는 완전한 남남이다. 앞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 말을 마치고 홍정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불러봤지만 홍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거절에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와 윤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끝난 거야. 윤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윤서연의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대림건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실현과 깨달음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홍정희는 다시 대림빌딩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빌딩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정중한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림그룹 회장이라는 정체가 알려진 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정희는 여전히 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철학을 이제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료 청소부 순자 씨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아니 회장님, 정말 몰랐어요. 홍정희는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그냥 정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여전히 청소부니까요. 순자 씨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홍정희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서연과 강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서연종합건설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대림그룹과의 결별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계약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직원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한 윤서연은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산 이후였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거래처, 미결제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서영과 강민호는 홍정희에게서 물려받은 그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탐냈던 바로 그 집이 마지막 책임을 지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서연이 강민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강민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림건설 감사 결과 부정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혼자 남은 강민호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드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럴 때 김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머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강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심정으로 청소 일을 하셨는지,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상은 어떤지 몸소 느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직 강민호 씨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회장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켜졌습니다. 정말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기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회장님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 얼마나 힘드셨는지 몸으로 배워야겠다. 그렇게 강민호는 김 실장의 도움으로 대림빌딩의 청소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일의 가치를 깨달아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하면서 강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의 소중함을,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건물 경비원분들이나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그 갑질하고 무시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강민호가 반성을 하며 그렇게 청소 일을 하고 있을 즈음 인터넷 뉴스에는 윤서연이 새로 시작한 명품 보석 사업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정희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매일같이 밥 먹던 아이였는데 사필귀정이라고 했던가. 마음 한편으로 약간의 연민의 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정희는 김 실장과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홍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아드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건물 경비원분들이나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예전에 그 갑질하고 무시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주변 시선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청소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아들은 아들입니다. 회장님도 어머니시고요. 엄마와 아들이란 말에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지켜본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상처받으셔도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끈이 아닐까요? 물론 결정은 회장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용서의 기회를 한 번쯤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정희의 눈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 엄마란 존재가 문득 그런 존재인가? 홍정희가 김 실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실장,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서 지켜봐주고 이런 조언까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도 고집만 부리다가 정말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 그래. 엄마와 자식이란 정말 그런 인연인가 보네. 몇 날이 지난 후 홍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민호가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강민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홍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건물 청소 일할 만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청소일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일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했는지. 홍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은 의젓해진 것 같구나. 강민호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엄마, 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홍정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건데 무슨 용서야? 그냥 같이 밥 먹자. 너 어렸을 때 자주 먹던 그 국밥집에서. 그날 저녁 모자는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같이 먹는 둘만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정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뭐 좀 알겠니? 네, 어머니.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홍정이의 눈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존중하렴. 직업에 귀천은 없단다. 네, 어머니. 그 순간 국밥집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빌딩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내려서 홍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참석하셔야 합니다. 홍정희는 청소복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청소부에서 회장으로, 그리고 다시 청소부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홍정희가 설립한 재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홍정희가 말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홍정희는 여전히 대림빌딩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빌딩 로비 한켠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림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이곳에서 시작된 꿈. 홍정희의 인생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홍정희는 청소를 마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강민호가 어렸을 때 이곳에 데려와서 함께 놀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엄마가 꿈을 키우는 곳이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홍정희는 마지막으로 빌딩을 둘러본 후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을 마친 하루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본 홍정희의 눈에 저 멀리 강민호가 성실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홍정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빌딩이 멀어져 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들. 홍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용서의 힘까지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홍정희의 보람있는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다시 대림빌딩에 나와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돈과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늘의 홍정희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처받아도 끊을 수 없는 가족의 끈,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만들어낸 따뜻한 화해까지 홍정희 할머니가 보여준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숨겨진 영웅들이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모든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